이 17장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제가 16장 지난번에 이스마엘의 그 16장 12절의 구절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저는 이 17장 20절과 16장 12절을 함께 같이 봐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고 싶어요. 자, 20절에서 이스마엘에 대해서 내가 너의 말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내가 그에게 자, 복을 주어 그를 자, 여기서 매우죠. 매우 아주 크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이네요. 두령. 높은 자들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 17장 20절은 뭐 16장에서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다라고 설명해서 하나님이 말에 안 한 것처럼 이렇게 뭔가 의미를 격화시킬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말했건 하나님이 말했건 똑같은 얘기로 하나님의 말을 당연히 전달했을 뿐이에요. 메신저는 전달자에 전달할 뿐이지 메신저 자체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구약에서는요.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서 직접 지금 축복을 하면서 쓰는 언어적 표현을 봤을 때 복을 주어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다라고 하는 이 언어적 표현은 창세기 1장에서 창세기 9장에 나오는 그 표현과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건 동물들에게 동물과 짐승들에게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그 다음에 노아와 그 아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똑같은 단어를 똑같은 표현으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서 큰 고임이 되겠다, 큰 나라가 되겠다라고 하면서 그냥 단순히 사람들만 많아졌다기보다는 그 각각의 민족들이 차지하고 있는 땅까지를 다 포함하고 있는, 왜냐하면 그 어떤 하나의 고임이라고 하는 하나의 고위가 하나의 민족들은 그 민족들이 각각의 자기의 어떤 서식지들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저는 이게 정확히 지금 아브라함한테 했고 아브라함한테 했던 자손의 약속과 땅의 약속을 거의 비슷한 언어로 지금 쓰고 있다라고 보고 있다는 거예요. 네. 뭐 이게 나라라고 하는 표현이 사실은 한국말로 오히려 뭐 또 지역적인 의미이긴 하지만 사실은 히브리어는 고임이라고 하는 민족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 있는데 어쨌든 엄청 큰 많은 민족들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게 사실 민족들이 그냥 단순히 사람들 많은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거주하는 땅까지를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 내용이 근본적으로 자손의 약속과 땅의 약속을 함께 하고 있는 어떤 땅을 주겠다라고 하는 표현은 아니지만 예, 기본적으로 자손의 많은 민족과 그 민족의 서식지까지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결국은 창세기 16장 12절을 해석하는 열쇠가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결국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16장에서는 걔는 정말 많은 민족에 대해서 많은 땅을 차지하고 하지만 연락 싸울 것이다라고 얘기했다. 여기서는 그 얘기는 빼고 이런 식으로 이해하기 해석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오히려 제가 16장 12절 지난번에 얘기했을 때 이 내용이 대적하고 살 것이다 라고 하는 표현인지 아니면은 단순히 넓은 지역을 차지하며 살 것이라고 하는 얘기인지 둘 중에 어떤 걸 선택하라고 했을 때 저는 다른 여러 가지 이유들 들어서 두 번째 구절이 훨씬 더 의미가 있다라고 이쪽에 더 마음이 기울어진다라고 설명을 했었는데 뭐 이게 완전히 오역이고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아니에요. 손이 어디 안에 있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대적하다라고 하는 뭐 치다라고 하는 표현. 특별히 근데 그때는 그 손은 하나님의 손을 가리킬 때 그런 표현을 쓰는 때가 많아요. 자, 그래서 이 표현 자체가 이 표현 자체가 잘못된 해석이다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불가능한 해석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보면 너무 뜬금없다는 얘기예요. 이 17장의 내용과 비교해 봐도, 창세기 전반적으로 내용을 비교해 봐도 마찬가지고, 오히려 지금 20세기,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느끼는 이슬람에 대한 공포, 이슬람포비아, 이슬람 공포증이 오히려 여기 반영된 해석이라고 오히려 전 보인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 단순히 넓은 지역을 차지하면 살 것이라고 하는 얘기로 봤을 때가 이 전체 스토리에서 훨씬 더 잘 어울린다.
라고 하는 얘기죠. 이 들락이 사람이라고 하는 펠의 아담을 그 아담을 혹시 붉은 들락이 같은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나? 라고 아담을 이제 색다른 의미하는 표현으로 사람이 아니라 뭐 이런 식으로도 해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 가능성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것보다는 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겁니다. 자,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수가 많아질 이 자손의 약속과 그 다음에 이것은 아주 넓은 땅에서 거주할 것이다라고 하는 땅의 약속을 지금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구절로 보는 게 더 설득력 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17장에서의 그 내용도 자손의 약속과 땅의 약속으로 보이는 그 구절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 두 이야기도 그렇게 이 16장의 구절도 이렇게 보는 게 훨씬 더 설득력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이야기가 많은 자손이 되고서 열두 두령이 되고 그 다음에 이 땅의 약속 이 표현이 어디서 25장에 그대로 나옵니다. 25장에 열두 두령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수르까지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아주 넓은 드넓은 땅에 거주하며 살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약속이 25장에서 이루어져요. 네, 그래서 저는 이 표현을 대적하고 싸우고라고 하는 식으로 해석하는 것보다 이 17장 20절과 더불어서 이 자손의 약속과 땅의 약속을 하는 이 구절로 이해하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